예, 뭐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줄이 없지? 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. 그 다음에 애플 쪽에서는 원래 줄 세우지 않고서 뭐 인터넷으로만 팔겠다, 뭐 명품에 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일본에 가니까 이제 애플 스토어나 이쪽은 역시나 뭐 안 팔았어요. 애플이 말한 대로 이제 팔지 않았고,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나머지 양판점들 있잖아요. 우리나라 뭐 하이마트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이제 팔았습니다. 그래서 팔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인기가 정말 넘치겠다, 구매하기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더라고요. 뭐 줄을 쓰긴 샀어요. 첫날은 줄을 샀는데 제가 2개를 사왔거든요.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 줄 사봤자 뭐 10분도 안 샀던 것 같고, 둘째 날은 정말 사람들 없어가지고 그냥 가면 그냥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일 정도 썼던 것 같은데요. 좀 이따가 또 웨어러블에 대해서 이제 같이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, 그냥 뭐 애플워치 개인적인 생각은 뭐 기존 거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,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. 물론 다른 기종에 비해서 되게 이뻐요. 되게 이쁘고 한데 그냥 그게 끝이네 라는 생각.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됐던 것들이 다 그냥 똑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되는 뭔가 특정한 뭐 기능이 있을 거라고 나는 계속 기대를 했거든요. 물론 발표에는 뭐 없었지만은 그래도 발표하는 무언가가 있겠지라고 해서 계속 뒤져봤지만 이제 보이지 않았던. 근데 앞으로는 또 새로운 게 나오긴 하겠죠.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기네들은 이제 앱스토어, 이제 와치 앱스토어죠. 와치 앱스토어에 이제 등록되는 게 뭐 3,000개가 넘는다 막 이러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기존에 있던 이번에 뭐 LG 어게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양한 제품들 보게 되면은 뭐 걔네들이 만든 앱 말고는 사실 그다음 앱들이 많지 않거든요. 이거 뭐 개발자들이 올려놓은 앱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확장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애플 쪽에서는 작년에 벌써 3,000개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애플 스토어, 그 와치 스토어도 들어갔었는데 뭐 많은 것 같았어요. 근데 막 스크롤 내리다 보니까 몇 개 없네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미국 시장하고 국내랑 좀 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내는 이제 몇 개가 없는 게 뭐 카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지금 와치 앱을 다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것 같긴 한데 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. 뭐 스마트폰에서 보던 것들을 그냥 여기서 와치에서 뭐 알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뉴스피드 정도? 그 정도밖에 기능이 없는 거고, 얘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아직까지는 뭐 그냥 간단한 뭐 단어 퍼즐 게임 뭐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. 이런 작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뭐 아이디어로 기획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쪽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 특성이 될 것 같은데, 하드웨어 특성상 이제 배터리 문제라든지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제대로 즐기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애플 이 와치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는 뭐 올데이가 간다.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가고 뭐 최고 1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정확히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저께 아침 11시부터 이제 오늘 아침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얘를 착용을 해봤어요. 착용을 해보니까 대략 배터리는 한 40% 정도 남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8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래 쓰긴 하는데 그동안에 그럼 뭘 했냐라고 하면은 뭐 문자 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확인들 한 60건 정도 한 것 같아요. 그게 다고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. 그래서 뭐 게임할 것도 아니고 뭔가 정보를 웹서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은 그냥 알림만 보고 아니면 내가 걷거나 이랬을 때 운동량만 체크만 나와요. 그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 배터리 좀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계속 가장 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, 기존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서비스를 이제 만드시려고 이제 생각을 하실 때는 아마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아마 헬스케어 쪽에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갤럭시 기어라든지 아니면 모토 360이든 뭐든
대부분 이 심박 센서가 있기 때문에 심박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이제 만들려고 할 겁니다. 하지만은 뭐 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심박 센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대부분 막아놨고, 그다음에 나머지들 뭐 예를 들어서 모토 360이나 이런 것들 제품들도 되게 이제 애매해요. 다이렉트로 제가 이 기계에서 내가 원하는 앱으로 뭔가 이 심박 센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애플 쪽에서는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 믿고 있었어요.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면은 아이폰하고 이 기계랑 같이 연동하는 앱을 기본적으로 하나를 깔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은 애플워치 앱을 이번에 8.2가 업데이트되면서 다 깔았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강제적으로 앱을 깔게 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사실 그게 강제로 깔려 있어야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내가 만든 앱에다가 다이렉트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. 하지만 기존에 있던 다른 뭐 안드로이드 웨어를 사용했던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앱을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었고요. 그다음에 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얘는 터치 중에서 포스터치라는 게 있어요. 포스터치는 이제 강약을 이제 조절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살짝 터치를 했는지 아니면 세게 눌렀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새로운 UX가 나오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계가 나오는데 시계를 누르면은 뭐 시간에 대한 자세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고, 깊게 누르게 되면은 이 워치페이스 시계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르고 있냐가 아니라 그냥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서 뭔가 UX를 뭐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